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의 4대0 대승을 거둔 경기는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프리시즌 기간까지 이어졌던 세트피스 수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이 내부 상황을 취재한 기사를 통해 올 시즌 토트넘이 어떻게 개선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꿈꾸는 우승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라는 존재가 토트넘 선수단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풋볼 런던이 보도한 여러 독점 기사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해설해드리고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허스퍼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또 그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토트넘 담당 기자로 유명하고 또 토트넘의 팬으로도 유명한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정말 장문의 기사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꼭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에 코칭 스태프를 개편했잖아요. 본인이 감독의 꿈을 품고 떠난 지난 시즌의 수석 코치 크리스 데이비스가 떠난 이후에 이미 감독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는 닉 몽고메리 코치, 그리고 닉 몽고메리가 감독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수석 코치로 삼았던 세르히오 라이문도 코치를 새로운 코칭 스태프로 영입을 했죠. 이 두 지도자의 공통점이 군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 가족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규율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이런 규율이 선수단의 내부 분위기가 밝고 또 즐거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집중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도에서 실제 경기력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세트피스인데요.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이 두 코치가 세트피스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코치들이 세트피스 전문가들로서 활동해온 인물들은 아니지만 세트피스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최근 토트넘의 세트피스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몽고메리 코치가 부임 이후에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서 세트피스 작업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튼과의 이 두 번째 경기가 중요했었죠.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인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고, 또 수비 상황에서는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하이브리드 세트피스 수비 시스템을 통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더욱더 절제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훨씬 더 타이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세트피스 수비는 토트넘의 최대 약점이었고, 또 에버튼이 최대 강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데,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을 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을 받은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는 그렇다면 왜 허용했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트피스 전술에 있어서도 선수의 영향도 필요한데, 마침내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들이 실전 경기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에야 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합류를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점차 좋아질 수 있고 점차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물론 이 세트피스 한 분야의 개선만 이뤄졌던 것은 아닙니다. 27살의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토트넘 입단 이후 마침내 자신의 최대 장점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10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와중에서도 본인이 브라이튼 시절에 아주 좋았던 모습들을 재현하기는 했지만 후반기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 시즌 다시 좋아졌던 과정에는 비수마의 득점력을 특히 살렸던 훈련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신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비수마가 지난달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그 득점도 토트넘에 와서는 거의 드물게 있던 일들인데, 마침내 56번째 출전 경기였던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 토트넘 데뷔골을 터뜨렸죠. 박스 밖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들어갔는데, 이 득점은 사실 전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팀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필요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보고 싶었던 요소이지만 비수마가 골을 넣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최근 우승가스 흡입 문제로 팀의 규율 위반으로 인한 자체 징계, 개막전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던 상황, 어떻게 보면 팀에서 방출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그 이후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실전에서 보여주고 또 득점까지 올리고 득점을 하고 감독에게
안기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 장면이 풋볼 런던이 보기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 안으로 들어가는 비수마의 첫걸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첫 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비수마가 상대 수비진의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전술적인 개선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이 기록한 다른 골들 역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술적으로 더 개선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강조해왔던 전방에서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향해 질주하다가 픽포드 골키퍼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도 멈추지 않고 달려들었던 손흥민 선수, 골키퍼의 처치가 조금은 강하게 튀자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서 공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빈 골망을 흔들었는데, 이전에도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압박이 직접 골키퍼의 공을 빼앗아서 골까지 연결됐던 것은 전방 압박의 구조와 밀도와 강도가 더욱더 좋아졌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의 에버튼전 세 번째 골이 후반전에 나왔는데,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로메로 선수가 토트넘 입단 100번째 경기에서 에버튼의 주장인 베테랑 수비수 제임스 타코스키를 제치고 뛰어 올라서 메디슨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한 토트넘이 세트피스 공격도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네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무릎 부상의 우려가 있었던 반더벤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미친 질주를 보여줬잖아요. 긴 다리를 이용한 긴 보폭으로 80야드 가까이를 질주한 이후에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린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공을 넘겨줬고, 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픽포드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뚫고 골망을 갈랐는데, 그때 이제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자 본인이 어시스트한 걸 잊지 말라는 듯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달려들어가면서 함께 경쾌한 셀레브레이션을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4개의 골이 각기 다른 방식, 각기 다른 선수들의 다른 장점들이 살아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우리가 공격 위협을 만드는 방식이 더욱더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방향성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막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비겼는데, 단지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한 대비법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함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 전체의 방향성과 전술적인 강도와 팀의 완성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을 잘 넣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득점 기회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4골이 나온 과정이 각기 달랐다라는 점은 토트넘이 어떤 특정한 한두 개의 루트로 골을 만드는데 그 골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완성도 자체, 팀의 전술적인 완전체 축구를 원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수마가 살아났던 부분들의 정신적인 부분과 규율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풋볼 런던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스텝이든 코치든 동료 선수들에게든 인기가 많고 또 재미있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 본인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과정에 놀라운 직업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 프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존재의 모범적인 행동이 토트넘 내의 모든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 자체가 젊은 팀, 어린 팀으로 완벽하게 리빌딩되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왜 필요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득점을 많이 해결하는 피니셔이기도 하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모범적인 행동과 또 본인의 자기관리가 철저한 부분들, 규율을 잘 지키는 부분들을 통해서 비수마 같은 선수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말이 아닌 그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수마의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최근에 이 우승가스 흡입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그런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전 브라이튼 시절에도 사생활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정말 망나니 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규율 문제, 자기의 프로의식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커리어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마지막인 일이어야 한다라는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이번 일이.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비수마가 골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주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것, 다독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쓴소리나 좀 잔소리로 이 선수를 좀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면서 바꾸는 그런 흐름이 토트넘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를, 문화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긍정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비수마가 살아나야 토트넘도 살아난다라고 풋볼 런던에서 썼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2명의 센터백 앞에 6번 미드필더, 경기 전체의 1차 빌드업 기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메디슨의 부상도 문제였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비수마의 경기력이 떨어진 것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떨어진 이유였거든요.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는 페드로 포로와 로메로만이 비수마보다 더 많은 볼터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86회나 볼터치를 한 비수마가 많은 공격 전개에 관여를 했습니다. 비수마만큼 상대 수비수들에게서 공을 빼앗아내고 또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탈압박 능력과 중앙 지역에서의 경기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튼전을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수마는 좋은 선수였고 우리 모두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선수가 사실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능력이 뛰어난데 팀적인 규율적인 이런 부분들의 좀 조정과 또 준비가 필요한데 에버튼과의 경기는 그게 잘 됐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가 득점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득점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상대가 상당히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 다이렉트한 공이 투입됐을 때 세컨드볼을 잡아내고 가로채고 따내는 데 있어서 소유골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깔끔한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플랫폼까지 제공을 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이게 기복이 있거나 또 자기의 관리와 절제가 흔들려서 시즌 중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좀 경고하기도 했었거든요. 비수마가 득점 후에 자신을 상징하는 셀레브레이션과 또 여러 관중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했지만 4조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게 가장 의미가 컸다라고 풋볼 런던도 이야기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 모두 비수마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그가 때때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잘 발휘하는 과정에는 도덕성도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수마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생활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비수마의 이런 기복을 없애는 도화선이 이번 사건과 이번 활약이 앞으로는 비수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커리어가 아닌 상승 흐름의 커리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난 게 비수마에게는 행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진로를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 결국에는 본인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더벤 선수가 수비수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력, 돌파력과 가담력을 보여준 것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반더벤을 영입한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을 때의 반더벤의 생각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생각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입니다. 반더벤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오고 그 돌파하던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농담을 좀 섞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키 반더벤에게 너가 골을 넣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공을 가지고 달릴 때 저는 그냥 같이 달렸던 건데 나한테 패스해라고 달린 게 아니라 같이 달려주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기 위해 반더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뛰었던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달려야 할 거리가 너무 멀고 공간도 많았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 나에게 패스를 해서 내가 그렇게 긴 거리를 달리게 만든다면 공과 함께 달리면서 더 힘들게 만든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농담을 하면서 그래 미키 계속 가! 라고 머릿속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키 반더벤이 결국에는 헌신적이었다. 마지막에 나에게 완벽한 패스를 줬다. 그 패스를 할 때 반더벤은 플레이메이커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골을 넣은 후에 우리 팬들이 미키 반더벤의 응원가를 부르면서 환호를 했다. 제가 골을 넣은 것도 물론 기뻤지만 이렇게 뛰면서 패스해준 미키 반더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골은 미키 반더벤의 골이라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고 공을 돌렸는데요. 이렇게 멋진 수비수들이 제 뒤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토트넘을 책임지고 혼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본인도 부담을 덜어놓고 본인도 더 좋은 팀이 되어서 그 팀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고 있지만 그 선수들의 미래성과 장래성과 현재 경기력까지도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반더벤이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칭찬했는데요. 정말 특별한 선수다. 지난 시즌에 이미 지금의 백포라인이 가동됐을 때도 우리가 이미 매력적인 팀이 되었지만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같은 팀 내 최고 수비라인 선수들만 계속 시즌 내내 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아직 최고조에 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이 선수들이 프리시즌 훈련을 모두 결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유로에 참가한 반더벤,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한 로메로 그리고 부상이 있었던 우도기 선수가 아직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 이 선수들이 뛰지 못할 경기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팀이 궁극의 목표로 가져가려면 이 선수들의 몸도 올라와야 되고 이 선수들이 못 뛸 때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우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 선수들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선수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성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키 반더벤이 올 시즌 토트넘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우승 트로피를 차지해내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줬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리스크가 많이 뛰고 빨리 뛰는 과정 속에 몸이 크니까 또 많은 그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햄스트링 부상의 우려, 그리고 무릎 부상의 우려 등이 있었던 건데 실제 에버튼과의 경기도 부상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잖아요. 일단 본인은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고요.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은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 달렸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잘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니가 제 옆에 왼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으로 달렸고 적절한 순간에 패스를 했다. 패스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가서 슈팅 때릴 유혹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왜냐? 이미 3대0까지 벌어져 있었고 그 정도로 길게 오랫동안 돌파를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때려보는 게 어떨까? 내가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축구선수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더벤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소니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끝낼 줄 알았습니다. 즉 애초에 이걸 몰고 올라가서 소니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고 있고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토트넘이 더욱더 팀으로 뭉치고 팀으로서 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반더벤이 이 인터뷰와 이 행동으로 다른 선수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준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스피스들에게 이런 전진 움직임을 장려하고 있고 반더벤도 이런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단적인 게 아니라면서 팀의 분위기이자 팀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수들을 신뢰해주고 또 팀원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믿고 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떤 선수든 이렇게 공격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역시 이제 우리의 공격 패턴이 다양해졌다. 측면과 중원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 클루세스키와 메디슨 역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었다. 우리가 올 시즌에는 바깥 영역에서 좀 공격수들 외의 포지션에서도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플레이가 좋아진 만큼 결과도 좋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5위였고 물론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올 시즌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 이상의 순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노리고 있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싶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컵대회 우승이라도 꼭 이뤄내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 여러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불리려면 우승컵이 있어야 된다. 우승컵 올 시즌 꼭 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지와 마음을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 역시 확고한 발언을 했는데요. 에버튼과의 경기가 로메로 입장에서는 토트넘 입단 후 100번째 경기였는데 무실점 수비에다가 득점까지 올렸었잖아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이 경기 토트넘의 최우수 선수가 로메로 선수가 선정이 됐어요. 팬투표를 통한 결과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언론 선정이나 공식 MVP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눠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3%라는 놀라운 패스 성공률에다가 공중볼 승리 3회, 태클 승리 6회 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우승,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룬 월드 클래스 수비수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선수를 직접 함께 해보기 전부터도 이미지가 있었고 정말 환상적인 센터백이고 정말 우리 팀에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함께 해보니까 정말 더 강력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승자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메로 역시 아르헨티나 방송사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에 대한 만족감과 야망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흥미있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지금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준비한 시스템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저는 중앙 수비수로서 높은 곳에서 플레이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그러기에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술적으로 몇 가지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팀이 됐고 이번 시즌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면서 지난 시즌의 아쉬움들 특히 수비적인 문제들 우리가 개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랑키가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공격진의 건강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토트넘이 우승할 때가 됐다. 클럽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고 매일 일어나서 동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며 올 시즌 정말 좋은 시즌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어요. 많은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최고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항상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또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리오넬 메시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선수단 모두가 좀 우승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토트넘의 동료들도 손흥민 선수가 우승 커리어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풋볼 런던의 알렉스테어 골드 기자는 로메로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따라야 할 원동력이자 모범이라면서 어린 선수들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어떤 트로피도 들 수 없다라고 했던 얘기가 축구계에 있었는데 이 말은 이미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다만 그러기 위해 이 어린 선수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베테랑과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손흥민, 로메로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리더십이 토트넘이 젊은 천재 그룹으로 구축했지만 우승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그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며칠 남지 않았고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토트넘의 현재 이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 풋볼 런던은 우도기의 백업 자리인 왼쪽 풀백 내지 또 왼발 센터백에 대한 추가 영입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어요.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애슐리 필립스까지 임대를 보냈고 또 스펜스를 계속해서 왼쪽 풀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 어떤 자원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하긴 했거든요. 과연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진행되는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은 어떻게 나올지 8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식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 그 이후 월드컵 예선전 소식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준비 상황까지 한준TV가 토트넘 스포와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모든 현재 보도와 주목해야 할, 놓쳐서 안 될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